원진살과 전생어변의 진실. 가족끼리 원진살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은 원진살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자주 하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왜 가족인데도 이렇게 서로 안 맞을까요? 또는 부모와 자식 사이인데도 이유 없이 감정이 불편합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가족이라는 관계를 매우 따뜻하고 안정적인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같은 집에서 살아도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감정이 상하며 시간이 지나도 그 감정이 풀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리학에서는 이런 관계를 설명할 때 종종 원진살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원진살은 단순히 궁합이 맞지 않는다는 의미를 넘어서 감정적으로 얽힌 인연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족 사이에서 원진 관계가 형성되면 단순한 성격 차이를 넘어서는 독특한 갈등의 구조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진살이라는 말의 의미를 먼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진살의 한자를 보면 원망할 원과 성낼 진이라는 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원진살은 말 그대로 원망과 분노가 쌓인 인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원진 관계의 특징은 단순히 서로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이유 없이 감정이 불편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건이 없는데도 상대의 말이 거슬리고 작은 행동에도 감정이 상하며 가까울수록 갈등이 심해지는 특징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히 가족관계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경우 주변 사람들은 왜 가족끼리 저렇게까지 싸우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실제로 많이 보게 되는 현상은 가족 원진 관계에서는 갈등이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자식이 항상 같은 문제로 다투거나 형제끼리 비슷한 갈등이 계속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문제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이 쌓이고 결국 관계가 더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단순히 성격 문제로만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가족은 성격이 달라도 큰 갈등 없이 잘 지내는데 어떤 가족은 작은 문제에도 감정이 크게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양의 명리나 도참에서는 이러한 관계를 단순한 성격 문제라기보다는 오래된 인연의 흐름 속에서 이해하려는 시도를 해왔습니다. 전통적인 동양 사상에서는 인간관계가 단지 한 생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인연과도 연결될 수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원진 관계는 전생에서 미처 풀리지 못한 감정이 남아있는 인연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전생에 서로 깊은 관계였지만 갈등이나 배신이 있었던 경우 또는 금전이나 책임 문제로 감정이 남아있었던 경우 그 인연이 완전히 정리되지 못한 채 다음 생에서 다시 이어진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부모와 자식으로, 어떤 사람들은 형제로 다시 만나게 되며 이전에 풀리지 않았던 감정의 문제를 다시 마주하게 된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해석은 철학적이거나 종교적인 관점이지만 실제 상담 사례를 보면 단순히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운 감정의 패턴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가족 원진 관계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는 가까울수록 갈등이 강해진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는 서로 맞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러나 가족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이라는 관계는 쉽게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있어도 계속 만나고 계속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감정이 더 깊게 쌓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진 관계는 미워도 끊어지지 않는 인연이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서로 불편한 감정이 있지만 완전히 멀어지지 못하고 계속 관계가 이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제가 상담 경험을 통해 관찰한 또 하나의 특징은 감정, 갈등이 오래 지속되면 결국 사람의 몸과 마음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가족 갈등이 심한 환경에서 오래 지내다 보면 사람은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 결과 우울감이나 불안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술이나 다른 의존적인 행동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신경성 질환이나 만성 피로처럼 몸의 문제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주나 운명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심리와 환경이 함께 작용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저는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의 흐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임사 음령관법이라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는 인간관계에서 감정 갈등이 어떤 단계로 진행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관찰 체계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족 원진 갈등과 관련하여 자주 나타나는 흐름은 몇 가지 단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원망지라고 부르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이유 없이 서운함이나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큰 사건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감정의 작은 균열이 생기는 시점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탈지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서로 대화가 줄어들고 마음이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를 피하게 되고 감정적인 거리감이 생깁니다. 이후 분리지 단계에서는 관계가 실제로 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사이의 왕래가 줄어들거나 집을 떠나 따로 살게 되는 상황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자연스럽게 발생하기도 하지만 갈등이 쌓이면서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타나는 단계는 대충지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갈등이 크게 폭발하는 사건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큰 싸움이나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고 그 사건을 계기로 관계가 크게 흔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후에는 공방지라고 부르는 단계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시점에서는 감정이 오히려 비어버리는 느낌이 생깁니다. 더 이상 화를 낼 힘도 없고 관계에 대한 기대도 줄어드는 상태가 됩니다. 갈등이 오래 지속되면 사람의 몸과 마음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병액질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정 스트레스가 오래 누적되면서 정신적이나 신체적인 어려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후에는 상문지라고 부르는 상실의 경험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 관계에서 큰 이별이나 슬픔을 겪게 되면서 감정의 흐름이 바뀌는 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조객지 단계에서는 외부의 변화나 새로운 환경이 개입하면서 관계의 흐름이 다시 달라지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단계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삶의 환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상담 사례를 통해 보면 인간 관계의 갈등이 일정한 흐름을 따라 진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이해하면 현재의 갈등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원진 관계를 단순히 나쁜 인연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어떤 인연은 서로를 힘들게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서로를 성장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가족이라는 관계는 쉽게 끊어지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갈등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미워 보였던 관계가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관계로 바뀌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결국 원진 인연의 의미는 하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풀어야 할 인연이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감정입니다. 그러나 감정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방식이 바뀌면 관계의 흐름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 사이의 갈등 역시 단순히 운명으로만 받아들이기보다는 서로를 이해하고 감정을 정리하는 과정으로 바라본다면 조금 다른 길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가족관계에서 나타나는 원진 인연의 구조를 하나의 관점에서 설명해 본 것입니다. 모든 인간관계를 하나의 이론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관점을 통해 우리가 겪는 갈등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운명 속에는 아직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흐름이 존재합니다. 불임사 음령술관에서는 사주와 음령술 관법을 통해 그 보이지 않는 운명의 흐름을 계속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지금까지 불임사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불임사